저번에 이제 그 신호 흐름선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은 뭐가 돼요? 병렬은 뭐가 된다? 합이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B분의 A가 될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AB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합이니까. 예? 병렬은 어찐다? 저 문항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가요?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 이거는 어떻게 가요? 곱이죠. 곱이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X 이렇게 되겠죠. 예, 합하고 곱이니까. 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신호 흐름선도에서 잘 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문제 푼 거 중에서 19번을 한번 보세요. 19번 72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PD니까 뭐가 돼요? 비례? 무슨 제가 돼요? 미분이죠. 그런데 비례 미분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전달함수 GS가 1.02 플러스 그 다음에 0.002S예요. 이 값이 주어졌는데 뭐라고 주어졌어요? 0점이라고 있잖아요.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함수고, 그 다음에 극점은 분모가 0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GS라는 자체가 1.02에 플러스 0.02S가 이게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0이 되는 조건이니까 1.02에 플러스 0.002에 S가 되겠죠. 그럼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S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얼마? 이렇게 되겠죠. 바로 풀어지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다? 5배 이제 10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 시작해서 27번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로의 문제를 푸는 부분이에요. 근데 연산증폭기라는 자체는 오피증폭기라고 해요. 오피증폭기인데 이 연산증폭기가 먼저 거기에 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특징을 보실게요. 특징에서 첫 번째 입력 임피던스가 있고 출력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 입력 임피던스하고 출력 임피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력은 무한대예요. 크다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가 되시면 돼요. 출력은 0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아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출력 임피던스는 아주 적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전자 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폭도가 매우 크다는 말은 이득이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이득이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이득을 우리가 개인이라고 해요. 이득이 무한대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 정부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개의 전원을 갖는다 이 말이었어요. 부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개의 전원이 필요하다. 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보세요. 연산 증폭기의 기호는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가 플러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입력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력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입력은 입력인데 관전 입력이라고 해요. 예? 관전 입력. 그 다음에 입력이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반전은 뭐예요? 반전이란 말은 출력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전이니까. 입력이 플러스가 들어갔지만 실제로 나가는 것은 뭐다? 출력값은 무슨 값이 나오는 거다? 거기까지가. 출력값은 무슨 값이 나오는 거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죠. 이거를 우리가 비반전 입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반전 입력이란 말은 뭐예요? 예? 출력값 자체가 동일하게 나온 것이 우리가 비반전 입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러면 반드시 이 연산직폭기 기호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보통 연산직폭기는 반전 입력을 뜻해요. 반전. 그러니까 출력값이 다 무슨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해요. 마이너스 값.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20번이랄지 그 다음에 23번이랄지 자 23번이라는 자체는 일단 출력값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연산직폭기는 출력값이 다 무슨 값이 나온다 했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값이. 그러니까 2번하고 몇 번이 돼요? 4번이 답일 것이고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24번도 뭐가 돼요? 24번도 그 뒤에 봐보세요.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4번도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제 좀 이따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연산증폭기는 지금 앞에서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첫 번째 20번부터 풀게요. 자, 20번을 잘 보시면 지금 하나가 A1이고 하나가 A2입니다. 자, 그러면 A1, A2가 있고요. 자, 이쪽에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X1, X2. 그러면 일단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그림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X1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합이 있죠. A1. 그 다음에 X2가 들어가서 A2. 근데 뭐예요, 이게? 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X3. X3. 그러면 어떻게 가요? 여기 값은 어떻게 해요? X1하고 뭐가 나와요? A1이죠. 요놈도 뭐가 돼요? X2하고 A2죠. 더해야죠. 합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X1 플러스 A1에, 예? A1에 플러스 X2에 A2죠. 근데 그놈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죠. 1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로 떨어진다? 마이너스 X1에 A1에 마이너스 A2에 X2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그립. 응? 합이니까. 그래서 20번은 답이 X3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어차피 이런 그림이 나오면 X1하고 뭐를 곱해야 돼요? A1을 곱하는 거고 X2하고 A2를 곱하겠죠. 식에서는. 그 다음에 21번은 어떻게 돼요? 연산 증폭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여기 문제는 좀 이상하게 됐죠. 자, 전압 이득이 매우 크다. 전력 이득이 매우 크다. 이득은 다 커요. 그런데 두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나왔잖아. 하나는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출력 입력에서 매우 크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입력은 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연산증폭기는 이 입력이라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는 못해요. 그러면 반드시 연산증폭기는 뭐냐면 개안이 된단 말이에요. 개안. 출력측의 일부가 이쪽으로 개안이 될 거라고. 개안 통해서 그 그림을 나타낸 것이 나중에 23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하고 지금 25번의 그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때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R이죠. 그 다음에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이게 증폭이에요. 증폭이라고.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출력이고 여기가 입력이죠. 입력.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여러분들 여기가 C잖아요. 그 다음에 25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C고 이쪽이 뭐예요 또? C고 이쪽이 R이죠. 예? 그러면 앞에서 배우실 때 있죠. R하고 C 그러죠. RC 또는 CR 이렇게 할 거네요. RC, CR. 그러면 RC, CR 이것만 보는 거예요. RC, CR. 그러면 22번은 답이 뭐가 된다? RC는 뭐예요? 이게 무슨 기?
무슨 기? 적분기. 아시겠어요? 그냥 적분기라고요. CR 그러면 무슨 기? 무슨 기? 미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C가 뒤쪽에 들어가 있으면, 출력직에 들어가 있으면 적분기가 되는 거고, C가 앞쪽에 있으면 무슨 기가 된다? 미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C, CR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미분기냐, 적분기냐. 이거 많이 나와요. RC, C분, 적분기. 그 다음에 23번은 그림에서 연산증폭기를 사용한 회로의 기능. 먼저 뭐라 한다? 연산증폭기는 출력값이 다 뭐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하나가 Z1이 있고, 이쪽을 I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Z2가 있고, I2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어요. 이게 지금 연산책복기 기호예요. 기호. 그 다음에 출력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11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전류는 이거라고 할 거예요. I1 플러스 I2죠. 전류니까. 응? 그 값이 반전이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출력값을 I0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I0죠. 출력값은 I0로 하면.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입력은 지금 I1하고 I2가 들어가죠. 그러면 I1하고 I2를 더한 값이 I0잖아요. I0. 그런데 연산직폭기라는 자체는 출력값이 보다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I1은 뭐예요? I1. 거기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E1 있고, 여기가 E1이 있죠? 예? 여기가 E2 있잖아요. 그럼 I1은 뭐냐고요? Z1분의 뭐? E1이 될 것이고, 요놈은 뭐예요? Z2분의 뭐예요? E2가 될 것이고, 요놈은 뭐예요? 여기는 I0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I1 플러스 I2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될 거죠. 마이너스 뭐? Z1분의 뭐? E1 플러스 Z2분의 뭐? E2가 돼야겠죠. 식이니까. 그러면 출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E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I0는 어떻게 돼요? I0를 물어보면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버린 것은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넘을 수 있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근데 교재는 이런 식으로 풀어놨죠. Z0에 뭐, E0인데 여기가 뭐로? 마이너스잖아요. Z0에 E0니까. 그럼 E0는 어떻게 생겼어요? E0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Z0원에 Z1에 E1에 플러스 Z2에 뭐 이렇게 되겠죠? 식이니까. 그럼 이제 24번은 어떻게 푸시하면 돼요? 24번의 그림은 어떻게 가요? 잘 보면 이제 몇 개예요? 3개죠? 자, 3개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가요? 일단 보세요. 이게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자, 이 그림에다가 다시 연산적법기를 하나 그렸어요. 연산적법기. 여기는 중간에 보시면 이걸 다 이으셔야 돼. 여기가 다 이어져야 된다고. 점 찍어져야 된다고. 그림에서는. 그 다음에 연산적법기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 돼 있죠. 그림상에서는. 그냥 R이라고 표시해도 관계는 없겠죠. 어차피 여기가 이어졌다 보시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놈이 지금 여기가 뭐예요? R은 제로라고 표시했고요. 요놈이 V 제로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이 식은 이거죠. 첫자 뭐예요? R1에 V1 플러스 R2에 V2에 플러스 R3에 V3는 맞죠? 요놈은 마이너스 R0분의 뭐? V0. 예? 바로 V0는 뭐? 마이너스 R0에 R1에 V1 플러스 R2에 V2 R3에 V3. 이해하셨어요? 식이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이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응? 이 식이 어떻게 생겼냐고.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고. 어? 조건을 보시면 거기 조건이 있잖아요. R1하고 R2하고 R3가 뭐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예?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R이죠. 그러면 R이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뭐 R0에 V1, V2 플러스 뭐가 된다? V3. 이해하셨어요? 이식. 이해하셨죠? 26번은 어떻게 해요? RC가 있고 적분이죠. 자, 이 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부분에가 C가 붙어 있어요. C.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 제로가 됐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식에서 여기가 뭐예요? R분의 2I죠. 여기에 전류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응? 여기는 C잖아요. C. 그러면 C에 DT분의 뭐? D에 뭐? E0죠. 예? 근데 이 값이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보십시오. 여기서 D20 있죠?
D20. 그러면 D20는 어떻게 가요? D20는? D20. DT분의 1은 뭐예요? 자, D20라는 것은 RC분의 1이 뭐예요? 이름이 D20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RC분의 1에 뭐예요? 2I에 뭐가 돼요? 2I 뭐? DT요? 2I DT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제로는 어떻게 생겼어요? 2제로는 마이너스 RC분의 1에 2I에 그대로 쓴다면 D분의 DT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 DT분의 D는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의 반대니까 뭐가 돼요? 적분이 되겠죠. 이런 반대니까 적분 되겠다고, 적분. 그래서 기호로 뭐로 가는 거예요? 응? 마이너스 RC분의 1에 인테그랄 2I에 뭐? DT가 되겠죠. 적분이니까. 그러면 27번은 어떻게 해요? CR이죠. 그러면 CR인데 거기에서 잘 보시면 아까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식이죠. 이 식. 이 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가요? R이 얼마예요? 6이죠. 6. 그러면 6분의 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있어요? V.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갔잖아요. C에 DT분의 뭐? T. EI요? VI? VI. VI. VI는 마이너스 R분의 그 다음에 V0 R분의 V0 맞죠? C가 얼마예요? C가 얼마? 2에 DT분의 뭐? T VI는 마이너스 R이 얼마? 6분의 V0죠. 그러면 V0는 어떻게 돼요? V0 이 두 개 곱하면 12죠. 2하고 6을 곱해버리니까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에 DV0가 되고 그 다음에 DT가 이러면 이렇게 곱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 12에 DT분의 뭐? DT로 나왔잖아요. D 뭐? V 뭐?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식을 나타나게 했으니까 마이너스 12의 DT분의 DI가 되겠죠. 그래서 26번, 27번 이 연선적 뽑기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적분 방정식 만들 수 있으셔야 돼.
다음에 제일 앞장부터 할게요. 앞장은 쉬우니까. 이거 유인물 다 풀고 나서 다시 또 유인물 드릴게요. 페이지 3페이지 봐보세요. 자동 제어기의 종류에서 첫 번째 게르프 제어기. 그 다음에 페르프 제어기. 이 페르프 제어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피드백 제어기라고 합니다. 자, 게르프 제어기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시퀀스 제어기라고 해요. 시퀀스 제어기. 시퀀스 제어는 뭐다? 정해진 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뭐로 된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가 우리가 게르프 제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페르프 제어기하고 게르프 제어기의 가장 큰 점이 이게 간단하고요. 이게 복잡해요. 먼저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제어를 할 때 간단한 제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제어기도 있고, 간단하단 말은 이 간단이란 말이 결론적으로 보다 오차가치다 크겠죠. 오차가 크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간단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설치비가 작을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게르프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생겼는데 오차를 뭐를 못한다? 교정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차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페르프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출력값을 입력 방향으로 피드백시켜 목표값과 비교 검토하여 오차를 자동적으로 정정하게 하는 제어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페르프 제어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목표값 내가 여기에 한번 설정 온도라고 할게요. 내가 목표값이 예를 들어서 25도씨를 만들고 싶어요. 목표값을. 그런데 이 목표값이 25도씨인데 해보니까 처음에 출력으로 나올 거. 이 출력값이 23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출력값이 23도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값은 몇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25도씨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 루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값이 될 때까지 목표값이 25도씨까지 될 때까지 가겠다 그 말이에요. 갈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르프 제어기는 그냥 여기가 목표가 25도씨인데 여기가 23도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고, 페르프 제어기는 내가 목표값이 25도씨가 나왔으니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출력값의 일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 페르프 제어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출력값하고 입력값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페르프 제어기에서 필수적인 거다.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뭐가 된다? 장치가 필요하다. 입력을 비교하는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드백 제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력과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 피드백 제어계는. 그렇게 되면 이 페루프 제어계는 일단 오차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오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게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증가했다? 정확성이 증가했다. 정확성이 증가했다. 왜? 내가 목표값이 25도씨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값하고 내가 출력값하고 어떻게 돼요? 거의 비싸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정확성이 증가하겠다. 두 번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번째예요. 개의 특성 변에 대한 입력 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한다. 자, 뭐냐면 먼저 감도라고 할게요. 감도란 말은 우리가 감도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돼요? 응? 여기서는 뭐예요? 개의 특성 변화에 민감한 정도예요. 민감한 정도. 그러면 이 개의 특성 변화가 민감한 정도인데 이 개의 특성 변화가 민감하면 안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의 특성 변화가 너무나 민감하면 안정도가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안정도가 떨어지니까 이 안정도를 어떻게 해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 한다? 감도가 진다? 떨치겠다 그 말이에요. 안정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의 감도가 감소하더라. 증가가 아니라 뭐다? 감소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감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감도를 둔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역폭이 증가한다. 대역폭이 증가한 것은 이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역폭이. 왜 그러냐면 통신 속도에서 대역폭은 이 대역폭이라는 자체가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통신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통신 속도하고 대역폭은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역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외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 외부 조건이란 말을 나중에 뭐라고 한다? 외란이라고 합니다. 외란. 응? 외란이란 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제어기가 복잡해지고 제어기의 값이 어찐다? 비싸진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 실내 온도를 25도씨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출력이란 자체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도표 보시면 저기에 제어량이 있죠. 제어 대상이 있고 그 도표. 제어 대상이 있고 외란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목표값을 25도씨로 만들고 싶었는데 외란이란 말은 뭐냐면 에어컨을 딱 틀어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창문을 여니까 뭐예요? 이 창문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었으니까 그 외란의 영향을 적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어기는 게르프 제어기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제어기를 쓴다? 페르프 제어기를 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피드백 제어계의 요소를 보세요. 이게 아주 도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피드백 제어계의 요소가. 자, 보시면 내용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엄청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박스가 보시면 기준 입력 요소 있고, 비교부 있고,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이 이렇게 큰 박스로 5개로 되어 있어요. 자, 기준 입력 요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부가 있고요. 그러면 피드백 제어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 입력과 비교부는 출력과 입력을 뭐다?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절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보시면 조작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제어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량이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이 검출부라는 자체가 거기 박스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무슨 값? 목표값입니다. 목표값.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 표시해 놓고 할게요. 여기가 기준 입력 신호. 그 다음에 비교부 있는 데가 뭐가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비교부 밑에가 뭐가 있어요? 검출부가 있죠. 이게 출력이죠. 이게 출력이에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반드시 여기 검출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동작 신호가 있어요. 먼저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게 뭐라 한다? 제어 요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큰 박스 보십시오. 이렇게 박스를 해서 맞죠? 이거를 뭘 하겠다? 장치라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제어 요소는 뭐하고 뭐로 구성된다? 조절부하고 무슨 부? 조작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부, 조작부, 검출부, 비교부 이거 있죠? 그러면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누구다?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누구다? 제어 대상입니다.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다? 제어 대상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제어 장치를 내가 에어컨이라고 볼게요. 에어컨. 자, 에어컨인데 만약에 현재 온도가 25도씨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값을 20도씨로 잡을게요.
목표값이 20도인다. 그 다음에 외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외란이 하나 있죠. 외란. 이거는 그냥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목표값이 몇 도? 그 뒤에 봐보세요. 목표값이 몇 도? 목표값이 몇 도? 얘가 몇 도냐고요? 20도씨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20도씨의 목표값이 몇 도? 20도씨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준 입력 요소라는 것은 뭐예요? 목표값을 뭐라겠어요? 목표값을, 이 기준 입력 요소라는 거 보면 목표값을, 예?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어쩐다?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도 바꾸는 장치가 뭐다? 기준 뭐다? 입력 요소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기준 입력 요소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다? 에어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예요. 에어컨이 알아들 수 있는 신호라고요. 요놈이. 예? 그 다음에 동작 신호 그랬죠. 동작 신호. 동작 신호. 자, 이 동작 신호는 뭐예요? 동작 신호는? 동작 신호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값과 목표값은 어디예요? 여가 목표값이죠. 예? 목표값과 누구의? 저량의 뭐가 된다? 편차다 그 말이에요. 편차. 응? 편차. 그래서 동작 신호라는 것은 제어 편차 오차예요. 오차. 오차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자, 제어 요소는 뭐로 되어 있어요? 조절부와 뭐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온도가 25도씨죠. 근데 내가 목표를 얼마를 세운 거예요? 20도씨를 세웠잖아요. 20도씨. 그러면 몇 도씨가 지금 몇 도씨의 차이가 나온 거예요? 5도씨가 차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조절부라는 자체는 5도씨만큼 뭐가 필요해요? 5도씨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공기가 있어야겠죠? 찬 공기를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자, 5도씨만큼 찬 공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조작부에서는 어찌해야 돼요? 자, 5도씨만큼 찬 공기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여기 조작부는 어찌해야 돼요? 또 다시 5도씨만큼 찬 공기를 갖다가 어찌입니까? 여기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필요하니까 어찌해야 돼요? 보내줘야죠. 여기서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세요. 요놈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편차가 몇 도 발생한 거예요? 5도씨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5도씨만큼 찬 공기가 필요해.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이 조작부에서는 지다 5도씨만큼 찬 공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다고요. 그 다음에 조작량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온 양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무슨 양이 됐어요? 박스가.
조절부하고 조작부를 거쳐서 무슨 양이 나왔냐고. 무슨 양이 나왔냐고. 이게 무슨 양이냐고. 이게 무슨 양? 조작.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여기가 양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제어 대상에, 보세요. 제어 대상 앞에가 조작량이 있죠. 그러면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것은 누구냐고. 조작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조작량이란 뭐예요? 어디에서 또 나오는 양이에요? 조작량은 조작부에서 나온 양이에요. 보세요. 조작부에서 나온 양이라고 해요. 맞죠? 조작부에서 나오는 양과 동시에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것이 뭐다? 응? 보세요. 조작량이라는 것은 조작부에서 나온 양이고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양이 뭐가 된다? 조작 뭘 한다? 양이라 하자.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면.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어디예요? 제어 대상. 자, 제어 대상. 제어 대상이라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실. 여기 교실. 교실. 장소니까. 제어 대상이니까. 응? 그러면 교실이 지금 현재 몇 도예요? 응? 현재 몇 도냐고. 25도잖아요. 교실 현재 몇 도? 25도시라고 그 말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제어량은 출력이죠. 출력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양이에요? 이게 뭐다? 무슨 양이다? 출력이죠.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어 대상에서 만들어진 값이죠. 값. 뭐라고요? 값이라고요. 값. 값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값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값. 여기 값이라고 했잖아. 값. 값은 뭐다? 숫자예요. 숫자. 값이니까 숫자라고. 그 다음에 검출부. 이제 여기 보면 검출부라고 했죠. 이 검출부는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검출부는 센서가 되겠죠. 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돼요? 뭐? 온도계가 될 거 아니에요? 온도계.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값은 20도씨인데, 내가 교실은 20도씨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현재 교실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도씨니까 여기서 지금 25도씨가 나오면 다시 어디에서? 검출부. 그러면 여기서 검출부에서 뭐예요? 이 온도계가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값하고 현재 나오는 값하고 어찌해야 돼요? 비교해야겠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안 나오면 다시 어찌해야 돼요? 또 계속적으로 루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뭐가 된다? 페루프보다 제어계다. 페루프 제어계다. 자, 꼭 알아두고 여기 두 개의 그 다음에 페루프 제어계는 반드시 뭐다? 입력과 출력하는 무슨 장치가 들어간다? 비교 장치가 들어간다. 비교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어 장치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어 장치는 누구를 뺀 거다? 뭐를 뺀 거다? 대상을 뺀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잠시 이따 할게요.